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부분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황희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네, 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디라이트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이커머스 개인정보 쪽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저작권과 관련된 많은 자문들 그리고 이커머스와 관련된 법률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서비스 안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발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메타버스의 산업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산업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메타버스의 산업 안에는 이제 세 개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 그리고 이용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 이용자는 네, 플랫폼 지원 아래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되는데요. 그들의 이제 소비와 생산으로 인해서 그 플랫폼의 생태계가 계속 강화되게 됩니다. 다음 초기에 이제 메타버스 산업은 게임 산업을 토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문화, 예술, 홍보, 마케팅, 교육 등 일상생활부터 공적인 영역까지 계속해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아이템만을 이제 구매하는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직접 생산하고 그 안에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예전과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활동의 대부분이 이제 비대면으로 조금 많이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그 변화에 발맞춰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 관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양한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과 연계해서 그 서비스를 점점 더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잠깐 마이크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시작하네요. 네. 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목이 잠겨 있는데 좀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령들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신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법령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메타버스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전기통신사업법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개념을 조금 살펴보면요. 전기통신 역무라는 것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 사업자는 기간통신 역무를 하는 사업자 그리고 부가통신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뉩니다. 근데 기간통신 역무는 이동통신사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외에는 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되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포털의 운영자, 네이버 같은 회사나 아니면 게임 회사들이 다 이 부가통신 역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쇼핑몰 운영자도 역시 이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가통신 사업자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자본금이 이제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는 이제 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죠. 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인데요. 먼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이 1%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데 1%라는 게 되게 적어 보이지만 사실 이걸 현재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제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5개의 업체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간단히 그냥 훑어볼 텐데요. 이러한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전수단 확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시통신 설비를 점검하고 그 서버 자체를 다중화하고 항상 트래픽에 대비를 하면서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든 간에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균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조치로서 한국어 이 사업자 중에 외국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갑자기 내 폰에서 이 서비스 잘 안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 너무 어렵게 결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결제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영상물,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영상물들을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즉시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여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나 문자, 음성 등을 게재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이용자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는 그 검색어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 불법 촬영물 자체가 업로드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고 문자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 메타버스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 공유 자체 기능이 없는 메타버스들 아직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 조금 더 느리게 대비하는 것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어디서든 동영상의 일부 짧은 부분이라도 이제 공유될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이었고요. 다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그 정의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업체, 게임 회사, 뭐 쇼핑몰 다 이런 것들 다 결국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게 되고 메타버스 사업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먼저 여기에 따른 이제 신고 의무는 없고요.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용자와 그 매출액 요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에 1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청소년 인 경우에 내가 만약에 우리 서비스 안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이제 제공된 경우가 있거나 이것들이 제공되도록 매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매개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책임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제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 책임자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법 촬영물들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자기 서비스 안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이제 그러한 소정의 표시를 하지 않고 게재가 되었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이 되면 바로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물 같은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이제 삭제를 신청해서
삭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삭제하거나 아니면 30일간의 한시적인 이제 차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다가 약간 어떤 불만 글들을 올렸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명예훼손 게시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30일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차단된다 이런 게 공지를 통지를 이제 네이버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방통위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의 처리를 이제 거부하거나 정지 제한 같은 것을 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불법 정보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음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성 정보나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그리고 그 서비스의 운영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정보나 아니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된 것을 이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게재된 정보, 그리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를 해당하거나 그 법령을 위반해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이나 총포 활용률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 국가 기밀,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 그 밖에 이렇게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 등을 대해서 이제 방통위에서 그것을 이제 처리하지 말 것을 명할 수 있고 그것에 응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이제 지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자본금이 현재 1억 원 이하이거나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중기업 중 일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제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어떤 중기업 같은 경우는 이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잘 돼서 지금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래에 따라서 이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 중에서도 자산 총액이 이제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보호 책임자가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보호 책임자는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그러한 실태를 감사하는 등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전자상거래법인데요. 전자상거래법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보셨다면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 법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자의 의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사업자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통신 판매는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이제 말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 아니면 예를 들어 게임 안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다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통신 판매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통신 판매업자는 그 통신 판매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먼저 거래 기록을 이제 보존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거래 기록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은 이제 6개월 계약을 하고, 혹은 이제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하고 대금 결제하고 재화나 이제 용역을 제공한 기록은 5년. 그다음에 소비자의 불만 처리에 관련된 기록은 또 3년, 이렇게 나눠서 그 기록을 계속해서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제가 일어나기 전에 소정의 정보를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요. 재화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지금 사려고 하는 재화가 무엇이고 그 몇 개고 그 종류가 뭔지,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것들 이제 확인하도록 하고요. 또 결제가 일어난 이후에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는데, 아니 나는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게임 많이 했는데 이런 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의무는 이제 결제를 대행한 업체가, 예를 들어 신용카드인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 업체에서 이런 이메일을 대신 보내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내 사업자의 신원과 이용약관 등 법적 사항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온라인 이제 쇼핑몰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밑에 사업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이용약관이 게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청약철회가 이제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옷을 사면은 7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어떠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환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청약절하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재화에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 내가 표시에 광고했던 거랑 다른 경우에 그 기간이 3개월 이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콘텐츠 분쟁 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아이템, 게임 안에서 이제 아이템을 샀는데 자기가 곰을 샀다. 근데 그 곰이 이제 날아다니는 곰이었는데 하향 패치가 돼서 이제 날아다니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이제 청약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잘 보시면 표시 광고에서 실제로 이제 곰이 날아다니는 곰으로 이제 표시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봐서, 그것이 실제 표시 광고와 맞게 그 판매가 된 상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러한 이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인데요. 메타버스 사업자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요. 메타버스 안에서 아직 이제 구도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채팅 정도 하고, 아마 그 저작물들을 서로 구체적으로 파일 같은 것을 이제 전송하고 그런 기능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전히 그런 경우에도 그 아바타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제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꾸며진 이제 아바타를 그 세계에서 이제 움직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반 이제 이용자에게 열려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하나의 공간을 대관을 해서 거기서 자기의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서비스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러한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의무는 이제 침해 저작물의 전송을 중단할 의무입니다.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에 따라서 저작권이나 저작 인격권 등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해당 그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그 서비스 안에서 중단을 해야 되고, 그 사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실제로 그 문제가 된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에게 이제 알릴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복제 전송을 한 자는, 그러니까 올린 침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침해자라고 주장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것임을 소명을 해서 재개를 이제 요구를 할 텐데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이제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정당한 권리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다시 재개시할 것임을 양쪽의 당사자에게 이제 알려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내가 결정을 해서 바로 이제 게시를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복제 전송의 재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후 그리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 안에 어떤 날로 이제 재개를 할 거야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선명한 게 틀렸어,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재개를 할 수는 없고 결국 그렇게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권리자와 그 실제 업로드한 자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되고, 또한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메일을 보내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실제로 이게 침해 저작물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게임산업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내용들 제가 좀 간추려 봤는데요. 처음 게임을 이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업, 배급하는 경우는 배급업 등록을 해야 되고 각 게임마다 등급 분류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등급 분류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냐면 최초에 출시됐을 때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 안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등급 분류를 받아야 돼요. 그런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원래는 통상적으로 인터넷을 할 때 실명 인증을 안 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에 실명이랑 연령 그리고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매출이 50억 이상일 경우에, 그런데 이제 게임이 잘 되면 50억을 이제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회원가입 시에 그 어린이인 경우에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친권자인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그 외에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요청 시에 선택적으로 그 게임 이용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나, 계속해서 하고 있다, 너 지금 오래 하고 있다, 이런 문구를 띄운다거나 하는 다양한 정말 의무들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은 메타버스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급 분류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허들이 되고 그 외에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게임 산업법에서 게임의 정의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기술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등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나 장치라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이 다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가 간단하게 쇼핑몰에서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미니 게임 같은 것들도 다 이 게임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가 게임에 해당할 여지는 굉장히 사실은 그 문구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규제 의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2022년 3월 현재까지 메타버스는 게임에 해당하니까 이제 등급 분류를 받아라라는 명확한 이제 문화부나 아니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가이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발표에 따르면 과기부에서 약간 주도권을 잡아서 정부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메타버스를 진흥하기 위한 법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너무 중요하게 보고 그 부분 대비해서 사업을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Q&A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